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기초부터 고급 정보까지 말씀드리는 부동산 블랙박스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특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임대인일 경우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신분증 확인입니다. 임차인분이 홍길동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신분증에도 홍길동인지, 그리고 실제로 계약하러 온 사람도 홍길동인지, 기본이죠. 사람을 확인하는 것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애완동물 키우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부분 확인을 잘 안 하셔가지고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집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나갈 때 이제 서로 언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애완동물 키우는지, 그리고 키운다면 나갈 때 청소 비용을 지불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적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증금, 그 다음에 월세 납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증금은 대출인지 자가부담인지 그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 대출이라 하면 은행에서 집주인이 동의가 있어야 집 대출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퇴실하실 때에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대출을 일으킨 은행으로 바로 송금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되고요. 임차인분일 경우에는 사실 이 집주인의 동의 없으면 또 대출이 안 나옵니다. 집주인분한테 은행에서 전화도 오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사기치는 게 참 많이 어려워졌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집주인분 반드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집주인분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바로 계약기간 확인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에 적히는 그 계약 기간도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하든지, 그리고 전세인 경우 2년일 경우에는 플러스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분은 관리비 항목 상세하게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관리비에는 공용전기 정화조 비용, 그 다음에 공동구역 청소 비용 이런 것들이 있다, 상세하게 얼마씩 들어간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그 9만원인가 이상 되면은 관리비 항목을 아주 세세하게 적어야 되는, 그렇게 확인 설명서에도 바꿨죠, 공유중개사분들도. 그래서 보통 50만원짜리 월세에 40일에 9만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누더라고요.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미 낮추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월세만 포함되고 관리비가 어차피 아파트는 따로 나오니까 아파트에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분은 잔금일날 관리비 정산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수도나 전기나 관리비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밀려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어 있는 기간 동안도 전기료는 기본요금이 나오게 되고요. 가스는 기본요금이 사실 나오진 않더라고요, 대구 지역은. 근데 다른 지역에 다른 도시가스 회사는 어떻게 방침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그런 각종 렌탈 비용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 다 0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임차인분의 부담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계약서 쓸 때 또 확인하셔야 될 게 현실 선물 상태 확인하고 계약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계약서를 많이 적다 보면 이 문구는 사실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입주할 당시에 현시설물 상태가 어땠는지 서로 증빙을 할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진을 꼭 찍어 놓으시랍니다. 청소를 했거나 아니면 이사하기 바로 직전이죠. 이사하다가 왜 짐을 들고 들어가다가 가구를 찍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하기 바로 직전이라도 꼭 사진을 찍어 놓으시랍니다. 그때가 타이밍이 또 제일 좋고요. 청소 싹 해놓고 집이 깨끗한 상황에서 가보면 흠집이나 찍힘이 잘 보입니다. 그럴 때 하자 부분 사진 다 찍어 놓고요. 임대인분도 찍어 놓고요. 임차인분도 다 찍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전송하면 차후에 계약 끝나고 나가실 때 네가 그랬네, 원래 들어올 때부터 그랬네, 이렇게 언쟁을 높이실 일이 없습니다. 저 참 이 부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입주할 때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리고 집주인분은 임차인분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슨 뭐 큰일이 난 건지 작은 일이 난 건지 집주인분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분은 반드시 친구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비상연락망을 꼭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상연락망 그분과 뭐 문자라도 하나 주고받아 놓으시는 게 좋겠죠. 비상연락망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주택의 경우입니다.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긴 한데 계약을 쓸 때는 보통 한 명의 명의자가 와서 계약을 쓰죠. 그런데 이 집에 5명이 살거나 10명이 살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안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 맞죠? 예를 들어 뭐 방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욕실이 2개가 있다. 그럼 방 3개에 2명씩 해가 6명이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많이 살 경우에는 집의 손상도도 사실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경우에를 대비해서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 인원 몇 명이 살 건지 뭐 보통의 상시 인원을 확인을 하시는 요 절차가 필요해요. 뭐 보통 부부 둘에 애기 한 명이다 아니면 애기 2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집주인분께서는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신축의 경우에요. 뭐 오래된 구축 경우에는 뭐 이거를 딱히 뭐 서로 확인하지 않으시는데 이미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니까요. 근데 신축인 경우에는 아트월이라고 하죠. 타일이 발려 있거나 뭐 대리석 돌이 발려 있거나 석고보드가 되어 있거나 이 부분에 구멍이 아직 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신축 첫 입주했다고 임차인분이 좋다고 그 아트월에 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락 없이. 반드시 요 신축일 경우에는 임차인분도 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하셔야 되고요. 임대인도 TV 아트월에 그 벽걸이 TV는 좀 제한을 두신다 아니면 뭐 설치를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 특양에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임대인일 경우 계약시 필수사항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애완동물과 계약기관, 그 다음에 현시설물 상태죠. 요거 사진 촬영, 그 다음에 비상연락망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 10가지 사항들 꼼꼼하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계약서 작성하실 때 한번 영상 보시고 계약서 작성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